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 박덕은 시인의 문학교실입니다. 오늘은 경기 수필 문학상 수상작인 창문을 읽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 수필 문학상 수상작 창문을 읽다입니다. 박덕은. 창문을 읽다. 창문은 존중과 소통을 상징한다. 방에 들어와 방문을 닫아버리면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철저히 안과 밖은 차단된다. 하지만 창문은 닫혀 있어도 늘 안팎을 이어준다. 닫혀 있는 창문을 통해서 아침 햇살은 들어와 나의 볼을 간지럽히며 하루를 깨운다. 그러면서도 창문은 안과 바깥 모두를 존중한다. 창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공간을 침해하지 않는다.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일지라도 창문을 통해서 안의 공간을 존중해 주기에 우리는 겨울을 따뜻이 보낼 수 있다. 아버지는 결혼하기 전부터 어머니를 향해 창문을 달았다. 그 창문을 통해 펄펄 끓는 사랑을 보냈다. 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머물렀던 하숙집은 그 일대에서 덕망이 있다고 칭송받은 선비 집안이었다. 외할아버지는 아버지의 성실함이 마음에 들어 일찍부터 아버지를 사익감으로 낙점했다. 흙벽 아래서 봉창문을 통해 새어나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가슴 설레었던 아버지는 달빛에 그리움을 실어 어머니에게로 다가갔다. 양반과 무슨 주인집 딸과 하숙생이라는 안과 밖의 경계가 옅고 묽게 허물어졌다. 붉은 해뜨기를 들어올리는 바다의 힘에 흠뻑 빠진 파도가 발 뒤꿈치까지 온통 붉어지듯이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마음의 창문을 열었다. 외할아버지의 지지 덕분에 어머니는 가난한 하숙생인 아버지와 결혼했다. 아버지는 주로 남해안 섬학교로 연달아 발령받아 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보름 만에 한 번꼴로 집에 들렀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빈자리까지 대신하며 사시사철 농사일에 매달려야 했다. 5마직이나 되는 참외 농사를 포함해 적지 않은 밭농사와 논농사를 지었다. 7명의 자식들까지 챙겨야 했는데도 어머니는 힘든 기색도 없이 잘도 꾸려나갔다. 간혹 집에 들른 아버지는 못난 자신 때문에 고생이 많다며 안쓰러운 눈길로 어머니를 바라다 보곤 했다. 아버지는 특히 어머니의 노란 저고리 닮은 참외를 좋아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어머니 창문에는 꽃향이 스며들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형제들은 참외처럼 달콤하게 무르익어 모두 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을 떠났다. 시골에 홀로 남게 된 어머니는 어느 날 당뇨병에서 시작된 합병증으로 그만 병석에 들어눕게 되었다. 퇴직을 하는 아버지는 이때부터 눈에 띄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버지의 봉창문이 무너지지 않게 아버지는 봄볕으로 안팡지게 엮어 새 단장을 하기 시작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도 계절에 따라 다른 감흥을 불러온다. 무더위 속에서 밀어붙이는 한낮의 열기는 사람들을 지치게 하지만 봄의 발걸음을 기억하는 늦겨울의 햇살은 차갑게 떨어야 했던 굽은 시간을 펴준다. 봄볕 같은 아버지의 정성 때문에 어머니는 다시 미소와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병수발을 드는 아버지의 모습은 마치 왕비를 극진히 모시는 신하 같았다. 어머니는 누워서 입으로만 이것저것 자주 잔심부름을 시켰다.
참외 먹고 싶어. 나가서 사와. 그릇은 깨끗이 두세 번씩 헹궈. 살살 일으켜. 내가 무슨 짐짝이야? 매번 퉁명스러운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싫은 내색 한번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불만을 오히려 존중해 주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하며 아파했을 지난날이 못내 미안해서였을까. 어머니의 모든 불평은 봉창문을 받쳐주는 창틀이 허술해서 그런 거라며 아버지는 기꺼이 감수했다. 그것만이 다는 아니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들을 달력 뒤 백지에 매직으로 써서 사방벽에 붙여놓고 노래를 불러주곤 했다. 어머니는 봉창문 밑에서 아버지가 불렀던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는지 마냥 행복해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노을빛에 어머니의 저녁은 점점 따스해져 갔다. 어머니를 일으켜 목욕시켜주는 동안에도 아버지 닮은 그 투박한 노래는 창문을 통해 들녘 넘어 참외밭으로 날아가 밭 전체를 노랗게 물들였다. 그의 여름 참외밭은 단내음으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만나 살면서 생각과 방향이 서로 맞지 않아 다툼도 많았지만 늘 어머니를 향해 창문을 열었다. 성격이 급한 아버지가 화를 내면 어머니는 그 창문을 통해 천수답 같은 아버지의 가슴에 봄비를 뿌려 주었다. 오늘은 오후 수업을 하기 전에 문우들이 점심을 먹자고 해 약속 장소로 가는 길이다. 함께 나눔하고 싶어 차 트렁크에는 둥그스름한 봉창문 닮은 참외 한 박스가 실려 있다. 여성 수강생이 대부분이기에 의도치 않은 오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적도 있었다. 여성을 정해진 틀 속에 가도 이해심과 따뜻함을 강요하고 요구했던 날들, 나는 그 틀만 고집하며 내 기준에 맞춰 달라고 했다. 뒤움박처럼 작은 방에는 창문 하나 달지 않아 어둡기만 했다.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뒤늦게 뒤따르며 아버지의 시간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제 겨우 창문이 읽힌다. 존중과 소통이라는 창문은 먼저 나를 내려놓아야만이 튼튼하게 달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다. 그 창문을 통해 노래소리 흘러들어 춤추는 그날을 그려본다. 네, 이상은 경기 수필문학상 수상작, 수필부문 수상작인 창문을 읽다 였습니다. 네, 박덕은 작품, 박덕은 수필, 창문을 읽다. 경기 수필문학상 수상작을 여러분은 감상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낭만대통령 박덕은 시인의 문학교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수필과 함께 수필을 사랑해 주세요. 또 수필과 함께 또 행복한 여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